안녕하세요. 뻔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려 몰락과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자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명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천령 북쪽과 동쪽은 원래 개원노의 가나리였으니 이 지역에 살아온 한인과 한족이죠. 여진인, 달달인, 몽골의 한 부족, 고려인을 그대로 요동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뭐라고 했다? 천령 북쪽과 동쪽을 요동에 그대로 소속시켜야 된다. 즉 중국 땅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최영은 백관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나라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3월에 우왕은 최영과 함께 요동을 공격할 계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성계는 대답하기를 지금 정벌하는 데는 4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요동 정벌 4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걸 사불가론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소로서, 작은 것으로서, 작은 나라로서 큰 대자,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원정 나가면 외적, 왜구들이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악교가 녹음으로 할이 눅눅해지고 군사들은 질병을 앓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요동정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우왕이 이성계에게 말하기를 이미 군대를 동원했으니 중지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즉 요동정벌 논의가 있었고 이성계는 반대했고 그럼에도 강행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최영과 이성계의 대립 구도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뒤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했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알아볼까요? 1392년도 7월 16일에 도평 의사사와 대소신료들이 말을 합쳐서 왕위에 오르기를 공고하기를 왕씨는 공민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 신우, 우왕을 신돈의 아들이라고 신씨를 붙였어요. 공민왕 왕이 아니야, 정통이 아니야, 신돈 요승의 아들이야 라고 깎아내린 거죠. 그 애를 엿보아 왕위를 훔쳤으니 제가에서 물러나고 아들 창왕도 다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국가의 그 연계가 또다시 끊겼습니다. 다행히 장수들이 도와줘 정창부원군이 임시로 국사를 대신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혼미하고 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돌보지 않아 종사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아까 그 정창부원군이 공양왕인가 봅니다. 마지막 고려왕. 이른바 하늘이 패하는 것을 누가 능히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는데 공로와 덕망이 있다고 하여 중해가 진심으로 따르니 마땅히 위호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라고 이성계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몇 번이나 권하죠. 마지막 줄입니다. 이성계는 2-3번이나 사양했으나 나지 못해 왕위에 올랐다. 이제 왕씨의 나라 아니고 이씨의 나라가 됐잖아요. 계속 고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고려는 이제 몰락하고 조선이 건국했습니다. 이게 바로 1392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웠던 고려의 몰락과 조선의 건국 과정, 여기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퀴즈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사건은 뭘까요? 이거 뭔지 알겠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사건 2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자, 이성계가 한 일, 위화도 해군이 되겠죠. 그죠? 위화도 해군. 자, 이로 인해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건문세족으로부터 뺏어오죠.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자, 위화도 해군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하지 않았던 두 번째 사건은 뭐다? 네,
경제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과전법 실시입니다. 알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명태조의 요구 이후 일어났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입니다. 천령 북쪽은 원래 원나라에 속했으니 모두 요동으로 귀속시키고 개원과 심양, 신주 등지의 군사와 백성들은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라.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천령 북쪽 모두 요동에 귀속시켜. 중국 땅이야. 그냥 돌려줘. 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고려 몰락 과정이 있었죠. 자, 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결탁이 있었고요. 명나라의 이 무리한 요구 있었고, 이 뒤로 오히려 이 명나라를 치자라는 요동정벌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영의 주장이었고 이성계는 반대했죠.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동정벌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계가 가다가 오히려 군대를 돌렸죠. 위화도 해군. 이때 최영과 우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위화도 해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위화도에서 해군했다. 기역은 이 뒤에 일이 맞겠죠. 자, 그 뒤로 가전법까지 실시해서 경제적 실권까지 장악했죠. 건문세족의 땅을 몰수 1번, 2번 그 몰수한 땅을 신진관리들에게 그 대가로 간직 대가로 나누어줘 2번 백성들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이 뒤에 일이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고 디귿은 뭐죠? 역분전 고려태조죠. 고려태조 때 일입니다. 조선태조 아니고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리을 최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거는 무신정권 때 대몽항쟁 때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이 속했던 세력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사건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만년 누리고죠.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어떻노? 라는 뜻을 가진 하여가 이걸 불렀던 이방은이 되겠습니다. 급진파 사대부 쪽에 즉 조선을 세우자는 주장 쪽에 해당하는 세력이었죠. 반대파는 옹건파 사대부 정몽주 같은 인물이 되겠죠. 자, 여기서 벌렸던 일은 뭐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권력 장악,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던 가전법이라고 했죠. 강화도 천도는 무신정권, 최씨정권 때 최우 때 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가전법과 위화도 해군. 리얼 무신정변은 정정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것이죠. 무신 초기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4번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다른 인물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일편단심 한 방향을 향한 이 붉은 마음 충성심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죠. 나 너희 편 못해. 난 고려 유지하고 충성할 거야. 라는 정몽주입니다. 옹건파 사대부. 고려를 유지한 채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주장해냈던 세력이죠. 자, 이러한 옹건파와 급진파의 대결 구도가 아주 심각했을 때요. 이들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려 유지한 채로 점진적 개혁하자. 이들이 정몽주와 같은 옹건파 사대부입니다. 조선 건국 새로운 나라 세우고 전면적인 개혁하자. 이게 정도전과 같은 급진파 사대부라고 했죠. 자, 여기서 옹건파 사대부는 개경 한도를 반대했다. 이거 삼별초죠. 삼별초 같은 사람. 무신정권이었습니다. 2번 조선 건국에 반대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 맞죠? 3번 골품제 폐단. 신라 말에 골품제를 비판했던 육두품이죠. 4번 홍구파 견제 위에 등용했던 건 조선전기 사림입니다. 사림파. 5번 사신관 제도와 긴 제도로 견제받았다. 이 고려 태조 왕건 때 호족을 견제했던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A와 B에 해당하는 사건은 뭘까요?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전제개혁, 토지제도 개혁. 자, A와 B는 뭘까요?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 군사적 권력 장악. 가전법 실시로 경제적 실권 장악. 정답은 위화도 해군과 가전법.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전하, 4가지 이유로 불가하옵니다. 이 주장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요동정벌 4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사불가론이라고 했죠. 이성계입니다. 이 요동정벌 논의 이후에 가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도읍이 정해졌으니 동함을 설치하고 심덕부 등을 판사로 임명하여 궁궐을 조성하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궁궐이 아마 경복궁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조선 건국을 의미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뭐가 있을까? 위화도 해군이 있고요. 그리고 가전법 실시가 있고, 온건파 사대부 제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선주교 사건. 1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조선 성종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쌤이 잘못 썼네요. 조선 성종 때의 일입니다. 자, 2번 조준등의 건의로 가전법이 제정되었다. 자, 가전법 정답이 되겠죠. 맞죠? 3번 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자, 완성된 거 조선의 성종 때입니다. 4번 연분구등법을 시행해서 수치체제에 정비되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조선 세종 때 일입니다. 세금 거둘 때 막 무작정 똑같이 거두는 게 아니라 풍년일 때랑 흉년일 때는 나눠서 조금 풍년일 땐 더 많이 걷고 흉년일 땐 덜 적게 걷고, 자, 이렇게 9등급으로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해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다. 연분구등법이라고 합니다. 자, 5번 개경한도를 반대하는 삼별창쟁이 있었다. 이거 고려 대몽항쟁 그때 얘기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오늘 배운 사건의 주요 영어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고 복습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